최근의 경제 어도득은 정말 초저가 전략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테무, 쉬인, 알리 같은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K커머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이게 뭐 세상이 막 팍팍 변하는데 생각은 과거에 늘 멈춰 있으니까 그게 또 그게 문화 지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 중국도 이게 뭐 테무, 신, 알리 한 달 전인가 제가 이 관련해서 다른 전문가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신기해서 저도 한번 이제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싸긴 싸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당히 이제 공신력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지금 이제 쇼핑 앱 설치 1위가 실제로 2023년에 테무였고 2위가 알리 익스프레스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그냥 다 점령한 건 아니죠 아직. 그래서 이제 뭐 예.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을 겹으로 위협하는데 음. 자동차에서는 테슬라, 예. 그래서 지금 쇼핑에서는 중국의 TCR, 그 태자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테시알. 예. 테시알. 예.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 2000년에 600만 가입자였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4년 만에 3천만 정도를 지금 들어왔는데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3분의 2 정도 갔으니까 많이 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TCR 그 중국의 쇼핑앱 세계의 가입자 수가 2월 달에 1,500만이에요. 아. 그래서 한국의 최대 이제 쇼핑앱이 4년 동안 돈 뭐 수조 퍼부어서 만든 게 3천만인데 예. 중국의 TCR이 방금 얘기하신 이제 가성비보다 더 센 갓성비를 들고 와서 가성비. 불과 1년 만에 예. 이제 그 절반을 차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1년 만에 이렇게 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비상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골목대장 놀이 하다가 예. 이제 옆집에서 세게 들어온 건데 그 옆집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방금 얘기하신 뭐 예전에 짝퉁, 백김, 뭐 이제 엉터리 이런 것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먼저 쓸어 먹고 그리고 옆집으로 들어온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뭐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네. 지금 이미 테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쉬인이 2억 6천만 가입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테무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 뭐 2022년 9월에 이제 런치를 한 서비스지만 미국에서 5,400만 정도 가입자를 이제 순식간에 받은 거죠. 와.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리고 이제 테무 같은 경우가 전 세계 50개 나라에 이 모델로 들어가고 최근에 보니까 아프리카까지 들어갔더라고요. 50개 나라. 그렇죠. 예. 그리고 쉬인 같은 경우는 150개 나라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국만 공략한 게 아니라 미국에 먹히는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에는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사실은 그렇게 봐야죠. 근데 그 문득 든 의문이 미국에서 왜 틱톡 규제한다 그러고 그 미국 회사에 팔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테무나 시리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런 압력을 앞으로 안 받을까요? 혹시? 가능성이 있죠. 예.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개인의 어떻게 보면 소비 생활 또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이제 뭐 제도고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게 국가 간에 이제 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게 국익하고 사익하고는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뭐 5천만 1억이 넘어가는 가입자들이 정부한테 이제 뭐 좀 난하게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 소비자 권리를 왜 침해하냐. 지금 틱톡도 이제 트럼프 때 이미 매각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 정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매각 그렇죠.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상원인가 법안을 만들어서 매각하라고 명령은 했지만 이게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선거철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그 하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송할 거 아니에요. 또 법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네. 뭐 아주 영악하게 중국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반대해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미국도 그 아킬레스건이 뭐 경기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업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시스템을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고용이 수만 명 일어나는데 이 실업자 어떡할래? 아, 이제 그것도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개인의 그 이익하고 국익하고의 충돌에서 뭐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또 독재 국가들은 한 방에 끝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합의 과정 뭐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지금 생긴 거죠. 그 그래서 사이에 막 시장을 먹어버리면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무 같은 경우도 그 걱정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 막가파 트럼프는 뭐 이제 닥치고 이제 스톱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무가 금년도에 상장을 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상장을 해버리면 주주들의 또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뭐 별 얘기 없다가 뭐 6월에 상장을 한다느니 뭐 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얘들이 상장 신청을 비밀리 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있지만 하여간 그 체제 간의 경쟁이나 뭐 이랬을 때 그 개인의 이익 이제 이것하고 충돌이 됐을 때 이거 쉽게 단칼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면서 급속도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들어 준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TCR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지금 테무가 아주 상징적인 이제 모델인데 테무는 중국 1등하는 이제 전자상거래 모델이 아리바바고 2등이 징동이고 3등이 핀두오도어라는 회사예요. 예. 근데 테무는 핀두오도어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시진핑의 덕을 크게 봤냐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예전에 방송에도 그런 거 있지만 중국이 그 공유 경제 예. 그것 때문에 2021년부터 중국이 부동산 규제 또 플랫폼 기업 규제 사교육 규제 그걸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근데 그것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1등하고 2등하는 놈이 50% 30% 먹으니까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두 개를 세게 제재를 하는 바람에 3등하는 핀두오도는 그 제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 그 혜택을 본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두 놈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예. 이제 얘들이 수혜를 받는데 근데 이 사장이 아주 그 현명한 것이 어차피 일선 도시, 이선 도시, 대도시에서는 뭐 얘들이 다 먹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긴꼬리의 법칙. 그 3선 도시, 4선 도시, 5선 도시를 먹자.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중국은 지금 뭐 전부 다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보니까 예.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주문하는 것은 뭐 3선 도시든 5선 도시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입자들을 모으고 성공을 했는데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은 1, 2선 도시보다는 3, 4, 5선 도시가 훨씬 약하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초저가, 가성비가 아닌 가성비의 제품이 먹히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는 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에서 공장 다 뺐고 뭐 경공업 제품 다 생산된다고 풀었지만 이게 지금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제품을 보면 테무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그건 뭐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것서 만들어 오지 않을까 이러는데 이게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동부 연안에서 주로 그 동부 연안 반경 500km 안에서 우리가 공장 만들고 진출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000하고 2,500의 차이예요. 그래서 중국이 동부 연안은 25,000 달러의 뭐 중진국 소득을 가진 도시들이 있지만 저 중서부 내륙으로 들어가면 2,500달러짜리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아직도 뭐 수억 명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럼 2,500달러면 베트남과 같은 수준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은 전 세계 명품 다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의 노하우 이게 동부 연안에 있는 것을 이걸 중서부로 가져가서 베트남 수준의 인건비로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진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25,000 공장 그거 인건비 올라가니까 다 뺐지만 중국만이 가능한 것이 중국의 내륙에 아직도 동남아가 존재하는 그 지역의 생산 시설, 이제 생산 능력에다가 동부연안에 30년간의 선진국 기업들의 OEM을 내준 그 이제 기술력, 관리력을 접합을 해서 이 초저가 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신기하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왜 트럼프? 크게 도움을 줬냐면 예. 트럼프가 이제 2018년에 그 중국도 그랬지만은 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016년에 이 직구를 하는 소액의 물품 $800 이하짜리는 16.5% 세금을 안 물리는 조치를 취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면세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저가 제품이 세금 없이 들어오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힘드는 이유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하긴 하는데 얘들은 중부 내륙에 들어가 가지고 아웃소싱한 능력이 없으니까 알리바바 1688이라고는 B2B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이제 더 비싸. 똑같은 제품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초저가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도 이제 뭐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 그 수출세를 안 물리고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 관세를 안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정책하고 시진핑의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정말 샤오미에 이은 대륙의 실수 이걸 이제 또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뭐 3천억 달러인지 그 관세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렇게 돼버린 건가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하려고 한 거고 네. 그 관세 문제는 이제 중국의 전통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 아,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데서 이게 크게 터진 거죠. 참 자본주의 희한하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사람들이 경기 불황이고 좀 침체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싼 거를 찾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더 성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뭐 우리도 그렇고요. 예. 이제 불가사의는 인당소득 3만 뭐 5, 6천 달러 한국도 저 난리인데 예. 8만 달러 넘는 미국이 왜 저 이제 싸구려 제품에 열광을 할까? 그렇지. 그게 미스터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제가 한 몇 달 전에 뉴욕하고 이제 캐나다까지를 한번 쭉 갔다 왔는데 뉴욕도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뭐 타임스퀘어나 이런 우리 같으면 이제 성수동이나 홍대 예. 앞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이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맨하탄 같은 경우도 제가 점심시간에 뭐 예전에 일할 때 가봤던 그 스테이크하우스를 예. 가봤는데 뭐 예전 같았으면 줄 서가지고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예약 뭐 며칠 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자리가 다 안 차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국도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의 활성화 때문에 이 고소득층의 소득이 왕창 늘어난 것이지 반대로 이 밑에 쪽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한테 아주 어필하는 소위 말하는 트렌드하고 타이밍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물가지 않습니까? 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소득은 똑같으면 더 싼 물건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고용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 실업소득 받아가고는 안 되니까 이게 코로나 3년 이후에 불황의 타이밍에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 트렌드하고 타이밍에 딱 맞게 얘들이 이제 딱 도착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뭐 비즈니스가 다 그렇지만 트렌드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라. 예.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그 타이밍이 이제 중국 기업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코로나라는 3년간의 불황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만들어놓은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이런 미국의 이제 시장에서 중국계 저가 이 쇼핑 플랫폼들이 대박을 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연안벨트의 기술력과 그리고 동남아에 버금가는 인건비를 낼 수 있는 내륙의
노동력이 결합돼서 싼 제조업으로 해서 이런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물품을 공급을 할 때 물류비는 어차피 미국이든 뭐 한국은 가까워서 어느 정도 물류비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물류비는 더 들 거 아니에요. 그 물류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고 이렇게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미스테리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출할 때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자동차다. 뭐 이제 큰 물건들은 주문이 꽉 차지 않더라도 이것은 보내야 되죠. 딜리버리 마치려면 예. 그 박스가 비어서 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테무나 신 알리들은 전부 경공업체 부위 때문에 작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박스에 이게 꽉꽉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풀로 차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에 공실이 거의 없는 그런 효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가격 파괴가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물류 유통 배달 시스템에도 가격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예. 워낙 이제 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다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것이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이 서로 그 배달해 주는 물류 채널들 간의 가격 경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훅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얘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워낙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꽉 채워서 나가면서 한 개당 운송비가 훅 떨어지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도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물류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더니 일본에다가 한국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파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배달료 얼마냐고 그랬더니 3,000원이라고. 3,000원? 일본에 가는데도.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도 이제 그 배달하는 것의 경쟁 때문에 코로나 3년 동안 예. 많은 채널들이 생겼고 그 중에서 가장 저가로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는, 근데 그 저가로 해도 가능한 것이 이게 트래픽 볼륨이 무지 큰 거죠. 예를 들면 얘들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명, 1억 명의 볼륨이 나가니까 예. 3만 원 받아야 될 걸 3천 원만 받아도 이게 물량이 30배, 300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객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확실히 매출이 커져야지 이게 사업이 성공하는 거네요. 그 이제 그게 얘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그 8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이유가 예. 그런 원가 쪽에서의 경쟁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얘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입자 확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제조 시대는 큰 게 작은 거 먹고 정보 시대는 빠른 게 느린 게 먹지만 지금 같은 네트워크 시대는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먹고 친구 많은 놈이 빠른 놈을 먹고 친구 많은 놈이 큰 놈을 먹는 시대라고요. 무조건 네트워크다. 그렇죠. 네, 무조건. 그래서 이게 절대 거부할 수 있는 갓성배 가격으로 이게 1억 명 이상의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면 그때는 그 위에다가 뭐를 갖다 놓고 팔더라도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로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 네. 그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커스는 자꾸 이제 뭐 싸구려 제품 저 갖고 오는데 저거 뭐 소송해야 되냐 반품해야 되냐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잘 팔리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것 중국산 제품들이 너무 싸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보자. 예. 써봤더니 오 괜찮네. 그러면 한 번 더 써볼까? 이게 이제 반복 구매의 그 연속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예. 뭐 다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음. 고퀄의 뭐 우한 서비스가 아니고 예. 이게 로컬이지만 이게 가격대 맞고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이제 그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 지금 같은 불황 시대에는 이제 손님이 무지 많은 이제 그걸 아주 정확하게 노린 거죠.